자,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는 지금 무슬람을 배우고 있어요. 이슬람 배우고 있죠? 그럼 해볼게요. 자, 첫째, 누가 나와야 돼요? 무함마드가 나왔죠. 무함마드가 뭐 창시했어요? 이슬람 창시했죠? 그래서 이슬람이 만들어진 해를 622년. 자,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고지라야, 헤지라야. 헤지라. 헤지라 뜻이 뭐예요? 자, 무슨 카에서? 메카에서 얼로 튀었다. 메디나로 도망간 사건을 이슬람 생긴 해다. 원조다. 이슬람 원력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무함마드 알리는 여러분 결국에는 업적이 뭐냐? 아라비아 반도를 죽기 1년 전인가 2년 전에 630년쯤 여러분 무슨 비아 반도를 아라비아 반도를 다 무슨화 시켰다. 이슬람화 시켰다. 요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렇죠? 참고로 자, 또 복습해보자. 이슬람을 믿는 분들을 우리가 무슨 님이라 불러요? 무슬림. 그렇죠? 이슬람은 뭐에 영향을 받았어요? 크리스토교, 유대교, 조로아스터교 다 영향을 받았죠. 그러면 이슬람의 키워드는 뭐예요? 신은 하나다. 알라 하나다. 무슨 신? 유일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랑 똑같은 의미로 뭐라고 불러요? 신을 알라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슬람의 좀 위대한 점. 신 앞에 모든 사람은 무슨 등하다. 무슨 등하다? 평등하다. 그 다음에 상식이에요. 이슬람의 성경책을 게라니아, 쿠란이야. 무슨 난이라 부른다. 쿠란이라 부른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무함마드가 아들이 없었죠. 여러분 아들이 없어서 um마가 뭐냐? 바로 이슬람 공동체, 이슬람 단체예요. 요 um마에서 우리 그러면은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뭐하자? 후계자를 여러분 이렇게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선출된 후계자. 자, 써줄게요. 아주 친절하게. 선출된 후계자를 여러분 물리프라고 불러요. 무슨 프? 물리프. 물리프가 아니라 무슨 프? 칼리프죠. 그래서 선출됐기 때문에 정통이다. 무슨 칼리프? 정통 칼리프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몇 년부터 해볼게. 632년부터 661년까지인데 그냥 퉁쳐서 630년에서 660년 약 몇 년간 정통 칼리프 시대예요. 30년간 정통 칼리프 시대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뭐를 하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요 아라비아 반도는 일단 누가 다 통일했어요? 무함마드죠. 그런데 정통 칼리프가 딱 봤더니 자 해보자. 여기 있던 무슨 조? 사산조 여러분 페르시아가 장난 아니게 셌거든요. 야, 솔직히 얘기해서요. 무함마드 때만 하더라도 사산조 페르시아가 훨씬 힘이 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요 사산조 페르시아가 수백 년간 누구랑 싸웠어요? 누구? 비잔티움 제국이랑 엄청나게 싸웠죠. 근데 여러분, 요 사산조 페르시아가 완전히 힘이 떨어진 거야. 그러면 딱 정통 칼리프가 봤더니 혹시나 해서 여러분 딱 쳐들어갔더니 그냥 멸망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세계사에 완전 놀랄 노자예요. 이런 식이야. 태국이나 미얀마가 미국을 한번 딱 쳤더니 미국이 팍 하고 멸망을 한 거야. 그래서 정통 칼리프 시대 바로 따라볼게요, 여러분. 무슨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다. 사산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다. 게다가 여러분 봐봐요. 여기 이렇게 아프리카가 있으면 여러분 여기 완전히 여러분 비옥한 데가 바로 무슨 트예요? 여러분 이집트죠. 이집트는 여러분 무슨 강이 흘러요? 나일강이 흐르죠. 이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곳 중에 하나가 무슨 트예요? 이집트고 문화도 여러분 문명도 엄청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 이 정통 칼리프가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대략 650년도에 먹은 다음에 어디까지 먹느냐? 여러분 이집트까지 점령하고 여기 위에 여러분 완전히 알짜 여기 무슨 시리아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이야, 그거 해볼게요. 무함마드가 아라비아 반도를 먹었으면 정통 칼리프는
날개를 달았어요. 해보자. 자, 날려면 뭐가 필요해요? 머리가 필요하죠? 요 머리가 어디야? 시리아. 그 다음에 날개. 무슨 조 페르시아? 사산조 페르시아. 날개. 무슨 트? 이집트를 먹었다. 무슨 칼리프 시대? 정통 칼리프 시대. 지금 외울게요. 자, 천천히. 자, 무함마드가 죽은 다음에 이슬람 공동체, 움마란 곳에서 아주 훌륭한 무함마드의 제자들이 모여서 칼리프를 뽑았죠. 5번. 무슨 칼리프? 정통 칼리프. 몇 년부터? 대략 630년에서 660년. 이 30년간 날개를 달았죠. 자, 어딜 먹었어요? 사산족 페르시아. 어딜 먹었어요? 무슨 틈? 이집트. 아, 이빨이 시려요. 어디까지 먹었어요, 여러분? 시리아까지 먹은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 해보자. 나도 몰랐는데 여러분 알아봤더니, 자, 해보자. 정통 우리가 지금 어디 배우고 있어요? 칼리프 배우고 있죠. 그러면 자, 자꾸 외워요. 아라비아 반도는 누가 먹었어요? 무함마드. 그러면 여기 자, 해보자. 무슨 족 페르시아? 사산족 페르시아. 여기 무슨 트? 이집트. 여기 무슨 날? 시리아까지 무슨 칼리프가 먹은 거예요? 정통 칼리프. 야, 그러면 불과 630년에서 660년. 몇 년 만에? 30년 만에 엄청나게 영토를 넓힌 거죠. 그러면 퀴즈. 정통 칼리프 시대 퀴즈예요. 수도는 어딜까? 자, 5초간 줘볼게요. 교재에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교재에 거의 안 나와 있고, 그렇다고 검색하기도 뭐하죠? 자, 해볼게. 정통 칼리프 시대 수도는요, 여러분, 메카가 아니라, 따라해볼게요. 무슨 나? 메디나가 거의 수도였대요. 알아봤더니, 1대 칼리프, 그 다음에 2대 칼리프, 그 다음에 3대 칼리프까지 메디나였다가, 4대 칼리프 때 쿠파라는 곳으로, 쿠팡 아니에요. 쿠파라는 곳으로 이사 가니까 거의 정통 칼리프 시대 수도를 1, 2, 3까지는 어디 있었던 거야? 메디나니까 메디나를 보는 게 좋겠죠? 근데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간혹 가다가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조사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통 칼리프 한번 4명 써볼게요. 1대 칼리프가 누구냐? 오, 아부를 잘해요. 아부 바크르.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무하마드 알리의 절친한 친구인데 문제가 있어. 뭐냐? 요 사람의 딸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아이샤야. 아이샤인데 요 아부바크르가 자기 딸과 누구를 결혼을 시켜요? 무함마드랑 결혼을 시키는데 저 엽기적이야. 제가 알기로는요, 나이 차이가 35살인가 나. 예를 들면 무함마드가 45살일 때 이 아이샤가 9살인가 10살에 결혼해요. 완전 여러분 이거 무슨 운이야? 지나친 조언이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정략 결혼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걸 딱 내가 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가끔 여러분 해외 뉴스 보면은 무슬람 국가에서 신랑은 50, 그 다음에 신부는 12살 이런 거 봐가지고 12살 신부가 막 도망치거나 거부했다가 막 이렇게 그 살해당하는 뉴스 가끔 나오죠. 알고 봤더니 이슬람에서 이슬람 창시자이자 이슬람애가 제일 존경하는 이 무하마드가 이거를 좀 나쁜 선례를 남기다 보니까, 봐봐, 그러면 이슬람이 인생의 전부인데, 잠깐만, 우리 무하마드도 35살 연하랑 결혼했네? 그런 게 나쁜 습이 여러분 계속 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참 요거는 좀 안 좋은 거죠. 너무 됐고. 그래서 아마 아부바크르가 친구이지만 딸을 무하마드랑 결혼시켜서 맨 처음에 짱인 잡은 게 아닐까. 물론 이 사람이 여러분 굉장히 능력도 좋았대요. 근데 2년 만에 죽어요. 죽은 다음에 2대가 누구냐? 우마르인데, 우마르라는 사람이 또 2대 칼리프가 되는데 약간 좀 뭐랄까 장비 같은 스타일, 굉장히 싸움 잘하고 괄괄했는데 여하튼 이 사람이 암살을 당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냐? 우스만이라는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우마이야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도 뭐를 당해요? 암살을 당해요. 근데 봐봐요 여러분, 이미 이 우스만 때가 되면은 이 우마이야 가문이 굉장히 권력이 세져요. 권력이 세지면 여러분 당연히 뭐가 돼요? 부패가 되죠. 그래서 우스만 암살 당한 다음에 여러분 드디어 누가 이제 알리가 이제 무슨 표가 돼요?
칼리프가 됐는데 해볼게요. 이거 재밌어요. 요 알리는 무함마드의 사촌 동생이자 무함마드의 딸과 결혼한 뭐야? 사위야. 그럼 여러분 알리는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의 핏줄이자 자기 딸과 결혼한 사위자. 내가 알아봤더니 와, 이 사람은 킹왕짱이야. 10몇 살부터 무함마드를 따랐는데 무함마드 목숨을 몇 번이나 구해주고 실제로 이 사람이 엄청 똑똑하고 전사인 게 뭐냐. 여기 5만 명의 적이 있고 5만 명의 우리 편이 있다고 쳐. 그럼 여러분 5만 명이 막 집단으로 싸우면 수만 명이 죽겠죠. 그러다 보니까 적에서 야, 우리 부하들 생명이 아까우니까 나 나갈 테니까 누구 나와라. 우리 1대1로 싸워서 진 놈이 가자라고 하는 거야. 현명하죠. 이때 누가 나가? 항상 알리가 나갔대. 10몇 번을 여러분 혼자 나가서 적장이랑 싸워서 모가지를 자른 사람이야. 딱 줄진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알리는 내가 봤더니 완전히 뭐를 겸비한 사람이에요? 문무를 겸비하고 굉장히 순수한 이슬람 교도야. 근데 이미 우스만 때부터 여러분 일부 가문이 권력을 잡아서 돈 챙기고 타락을 한 거야. 그러면 요 우스만이 딱 암살 당하자마자 요 우마이야 가문이 시비를 걸어요. 야! 요 3대 칼리프 우스만은 알리가 죽인 것 같다 하고 여러분 덤비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죠. 왜? 알리가 되면 개혁이 벌어지거든. 알리가 되면 개혁이 벌어져가지고 우스만의 가문인 우마이야 가문이 해먹던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국사에 보면은 조선 말기에 여러분 안동김 씨라고 특정한 가문이 무슨 정치를 했어요? 세도 정치를 했죠. 똑같아요, 여러분. 무함마드 죽자마자 이슬람도 특정 가문이 너무 힘이 센 거야. 그래서 4대 칼리프 알리가 딱 되고 나면은 지네가 어떻게 해요? 많이 탄압당할까봐 요 우마이야 가문이 알리를 3대 우스만 죽였다고 여러분 모함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져요. 황당하죠? 해보자.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정통 칼리프도 나중에 좀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재밌다. 자, 이 알리가 대단해. 자, 여러분 지금 우마이야 가문의 짱이 누구냐? 무아위야라고요. 이름도 웃기죠? 요 무아위야가 여러분 시리아의 총독이었어. 그러면 알리가 여러분 칼리프가 되면은 요 무아위야가 자기 가문 우마이야 가문이 쇠퇴할까봐 알리랑 싸웠는데 오예, 기적이 아니라 당연해요. 알리가 무아위야를 무조건 개박살 내버려요. 그러니까 무아위야가 진 거야. 근데 이 알리는 되게 순수해. 되게 순수한데 이 무아위야는 완전히 여러분 잔머리의 황제야. 그래서 둘이 만나서 협상을 했어요. 그러면 알리가 승자고 무아위야가 패자잖아. 그럼 얘 벌 주고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무아위야가 말을 막 잘해가지고 요 착한 알리가 여러분 내가 보기엔 너무 착했어. 협상을 잘 못해요. 협상을 못해서 오히려 진 무아위야에게 많은 걸 양보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알리 부하 중에 일파가 화가 난 거야. 이봐요 알리, 당신 믿고 무아위야랑 싸워서 패가지고 우리가 이겼는데 왜 이렇게 양보하냐 했더니 알리가 막 설득했더니 코미디. 이긴 알리가 진 무아위야에게 양보를 많이 하니까 알리 부하가 알리를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알리가 죽으니까 그의 아들 핫산과 여러분 무슨 세인? 후세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여러분요 무아위야가 여러분 머리 굴려가지고 다 권력을 뺏거나 제거한 다음에 얘가 짱을 잡게 되는 거야, 여러분. 되게 웃기죠, 여러분. 이건 교과서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와, 내가 이거를 보고서 너무 황당한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내 생각엔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완전 젠틀맨, FM, 훌륭한 사람이랑 양아치랑 협상을 했는데 너무 이 사람이 순수하다 보니까 여러분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이게 뭐라 그럴까? 너무 순수하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마이야 가문의 무아위야가 칼리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를 뭐라 그러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그럼 해보자. 그러면 무아위야가 칼리프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얘 죽은 다음에 자기 자식에게 주고 얘도 자기 자식에게 줘요. 그럼 여러분 이제는 칼리프가 무와 이하부터 능력 있는 사람을 뭐하는 게 아니야. 선출하는 게 아니라 무슨 가문이 여러분? 우마이야 가문이 여러분 이제 칼리프를 뭐 하게 돼요? 세습하게 되죠. 세습하는 순간 여러분 이제 무슨 시대는 끝났어요. 선출하던 무슨 칼리프 시대, 정통 칼리프 시대는 끝나고 사실상 우마이야 가문이 왕이 됐죠. 우마이야 가문이 왕족이 됐죠. 그럼 이때부터를 따라해보자. 여러분 이제 언제부터야? 661년부터 750년 100년 동안 여러분 요거를 이제 우마이야 이제 무슨 조가 되는 거예요? 우마이야 왕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선출했던 무슨 칼리프, 정통 칼리프 시대가 끝나고 무와 이하가 속해 있던 5번 우마이야 가문이 이제 칼리프 선출이 아니라 세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61년부터 750년 얼추 100년 동안 이슬람은 어떤 가문이 짱이야? 우마이야. 무슨 이야? 우마이야 가문이 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려우니까 자꾸 연결해 줄게요. 자 해보자. 맨 처음 누가 등장해야 돼요? 무슨 마드? 무함마드 알리가 이슬람 창시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 아라비아 반도를 다 어떻게 시켜요? 이슬람화 시키죠? 그 다음에 이분 죽은 다음에 대략 630년에서 660년까지 여러분 선출했다. 자, 무슨 칼리프 시대가 돼야 돼요? 정통 무슨 프 시대가 된다? 정통 칼리프 시대가 된다. 그러면 이분들은 여러분 이렇게 날개를 달았죠. 여기 무슨 조 페르시아 점령했어요? 사산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여기 무슨 틀을 점령했어요? 이집트. 여기 머리죠? 아 시리다. 무슨 시리아까지 먹었죠. 그러면 정통 칼리프의 키워드는 여러분 자 무슨 출이에요? 선출이었다. 그래서 1대 아부바르크 바크르 2대 그 다음 뭐야? 우마루 3대 우스만 4대 알리까지 선출이었다가 여러분 사실상 알리와 그 후계자가 암살당하면서 자 661년부터 자 750년까지 이제 정통 칼리프가 끝나고 특정 가문 우마이야 지금 외울게요. 우마이야 가문이 이제 왕조가 돼버렸다. 그래서 딱 지금 3단계 배웠어요.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 그의 계승자들 정통 칼리프 선출 알리 암살하고 10번 무슨 이야? 우마이야. 무슨 이야? 우마이야. 그래서 이 우마이야를 만든 놈이 누구야? 바로 여러분 무아위야. 무아위야가 비겁하게 어떻게 다 없애버린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칼리프는 칼리프야. 이슬람의 짱을 무슨 프라 불러요? 칼리프라 부르지만 이때부터는 해볼게요. 이것만 외워요. 이때부터는 무슨 출이 아니에요. 선출이 아니라 우마이야. 우마이야 가문의 무슨 습이 되는 거야? 세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쫙 있어야 돼. 왜냐? 공부하다 보면은 그거를 막 초점 맞추다 보면은 앞에 걸 까먹고 요거만 외웠다가 나중에 다 까먹어. 계속 요거 배울 때 요거 배운 다음에 계속 앞에도 계속 스스로 리피트를 반복을 해야 돼요. 자, 지어보자. 무함마드. 그 다음에 무슨 칼리프. 정통 칼리프까지는 괜찮았죠. 이제 언제부터 망가지는 거야? 우마이야. 무슨 이야? 우마이야. 보자 여러분. 재밌는 얘기. 여러분 요거 좀 편하게 들으세요. 원래 불교가 있었는데 불교도 나중에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죠. 자, 부처님을 인간으로 봐서 우리 모두 부처님처럼 똑같이 해서 우리 모두 해탈하자. 요 불교를 우리가 상자부 불교라고 불러요. 근데 나중에 아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아니라 부처님은 신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믿고 따르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뭐야? 열반하고 중생이 구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상자부 불교를 비판하면서 무슨 불교가 나왔어요? 대승불교가 나왔죠.
자, 또 하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토교라 그러죠? 자, 크리스토교는 서양을 중심으로 원래 여러분 무슨 톨릭이 있었어요? 카톨릭이 있었는데 일부 카톨릭이 면죄부, 면벌부 팔고 일부 그 교황이나 신부님이 타락하니까 카톨릭과 싸워서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여러분 무슨 교가 나와요? 개신교가 나오죠. 그래서 카톨릭을 우리가 무슨 교라 불러요? 구교라 부르고 새롭게 등장한 종교를 신교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거를 서양에서는 무슨 개혁이 벌어졌다? 종교개혁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면 맛만 보여주지만 불교도 여러분 또 하나 해줄게. 또 대승불교가 두 개로 갈라져요. 야, 교리, 부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교종이 있고 아니다. 교리보다는 참선을 해야 된다. 선종으로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죠. 자, 그럼 여러분 봐봐. 그럼 여러분 이슬람도 여러분 크게 원래는 하나였다가 두 개로 갈라져요. 해보자. 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알리죠. 알리 죽인 애가 무슨 가문이야? 자, 우마 이야 가문의 무와 위야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알리가 죽은 다음에 알리가 죽자마자 요 우마이야 가문과 알리 가문이 싸워서 여러분 이슬람이 두 개로 갈라져요. 해보자. 알리를 죽인 우마이야 가문, 우마이야를 우리가 흔히 얘네를 지지하는 애들을 따라해볼게요. 이슬람의 무슨 파라 불러요? 수니파야. 참고로 이 수니파가 외워요. 숫자가 제일 많아요. 현재 이슬람의 90%는 무슨 파예요? 수니파야. 얘네들은 뭐냐? 야,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즉 무함마드,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의 혈통, 핏줄, 친척이 칼리프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신앙심과 능력과 믿음이 있는 누구나 칼리프가 될 수 있다는 게 시아파야. 아니, 수니파야. 당연하죠. 왜냐, 여러분, 우마이야 가문, 무아위야가 누구 죽였어? 무함마드의 사촌동생이자 사위 죽였잖아. 핏줄 죽였으니까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즉, 한마디로 뭐야? 이슬람의 무슨 푸가 되기 위해서는, 칼리프가 되기 위해서는 혈통이나 핏줄이나 친척이 아니라 신앙, 능력, 믿음이 중요한 거다. 누구나 능력 있으면 칼리프가 된다. 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의 90%가 바로 무슨 파예요? 수니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 알리를 여러분 따르는 분들을 뭐라 그러느냐? 따라해볼게요. 시아파라 불러요. 무슨 파? 시아파. 시아파는 뭐랄까? 좀 작아요. 몇 %냐? 수니파가 다수야. 수니파가 다수라면 시아파는 여러분 약 몇 %? 10%. 시아파. 무슨 수예요? 소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아파는 아니다. 칼리프는 무하마드 알리의 혈통, 핏줄을 계승한 사람만 돼야 된다가 여러분 무슨 파가 되는 거야? 시아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바로 4대 칼리프인 알리가 암살된 이후에 하나였던 이슬람이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90%를 차지하는 무슨 파? 수니파. 그 다음에 소수인 무슨 파? 시아파야. 그래서 여러분 둘이 거의 원수야. 여러분 까놓고 해보자. 상자부 불교, 대승불교 교리는 틀리지만 전쟁한 적 없어요. 또 하나 대승불교에서 교종과 선종이 있지만 전쟁한 적 없어요. 물론 카톨릭 개신교 종교전쟁 한 50년 했는데 그리고 안 해. 다시는 안 해. 그리고 목사님이랑 신부님이랑 지나가다가 싸우지 않아. 서로 존중해줘요. 근데 여러분 수니파, 시아파는 완전 같은 이슬람이지만 완전 적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수니파인지 시아파인지 알 수가 있대요. 왜냐? 예를 들면 수니파에서 만약에 뭐 어떤 용어가 있으면 그 이름 쓴 사람이 알리를 죽인 거야. 그 이런 식이야.
여러분 한국 사람이 이름 지을 때 내가 김시면 내 아들을 김이또 시로부미라고 짓진 않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시아파와 순위파가 사이가 엄청 좋아요. 참고로 이 시아파를 지금 믿는 나라가 주로 어디예요? 이란, 그 다음에 오만, 예멘인가? 이란이랑 예멘 정도고 거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뭐 요르단 다 무슨 파 여러분? 순위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아파와 순위파가 여러분 지금도 싸워. 나중에 얘기할 건데 지금도 싸워요, 여러분. 지금도 막 서로 막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 갈라진 거 반드시 순위파, 시아파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여러분 이슬람을 만나면 거의 90% 무슨 파라고 보시면 돼요? 순위파라고 보시면 돼요. 단 어디 가면 이란 가면 거의 다 그분들은 무슨 파? 시아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우마이야 왕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그러면 연도 써볼게요. 대략 660년에서 750년까지 자, 이제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를 세습을 했죠.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를 딱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우마이야 왕조는 알리 죽였죠. 알리 죽였으니까 얘는 당연히 무슨 파 왕조가 되겠어요? 얘네 은근히 순위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순위파는 뭐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혈통, 핏줄 무시하는 거죠? 됐고, 또 하나 우마이야 왕조 여러분 이사를 갑니다. 자, 지도 좀 그려볼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 지도를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해보죠 여러분. 원래 자, 해보자. 1번 정통 칼리프 때 수도가 어디예요? 자, 메디나가 정통 칼리프 때 수도였죠 여러분.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이제 해보자. 여기가 발칸반도야. 그럼 여러분 여기를 무슨 나라 불러요? 지금 시리아예요. 완전히 여러분 교통의 요지야. 그러면 요 시리아 요쪽에 여러분 해보자. 다마스쿠스란 동네가 있거든요. 완전히 교통의 요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마이야 왕조는 자 어디에서 여러분 수도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수도를 이사 갑니다. 다마스쿠스로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웃긴 얘기 해줄까요? 사실상 우마이야 왕조 만든 놈이 욕 좀 할게요. 사람 죽였으니까 누구야? 무아위야죠. 요 무아위야가 알리 죽이기 전에 어디 총독이었어? 시리아 총독이었어요. 그러면 우마이야 왕조를 세운 우마이야 왕조의 무아위야는 자기 근거지가 어디야? 당연히 시리아죠. 그럼 시리아에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디야? 수도가 다마스쿠스죠. 그래서 여러분 아하 우마이야 왕조는 어디로 이사를 갔다? 다마스쿠스로 이사를 갔다. 이게 왜 그런지 대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수능에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아하 우마이야 왕조는 순위파고 그쵸? 그 다음에 얘네 때문에 시아파가 생겼고 수도는 무슨 쿠스? 쿠쿠다스야 다마스쿠스야? 다마스쿠스로 갔다. 근데 여러분 해보자. 자, 천천히 현재 요 하얀 거 먹은 건 누가 먹었어요? 자꾸 하는 거야. 무슨 마드? 무함마드. 자, 그러면 여기 사산조 페르시아랑 여러분 여기 에집트는 누가 먹었어요? 무슨 칼리프? 정통 칼리프가 먹었죠. 그럼 여러분 이 우마이야가 싸움을 잘해요. 해볼게요. 우마이야 가문이 어디를 먹느냐? 첫째 여기 북부 무슨 칼을 먹어요? 아프리카를 먹어요. 또 여러분 여기 산맥이 있으면 여기를 우리가 여러분 롯데리아예요? 이베리아예요? 이베리아죠.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 아시죠? 그럼 여러분 여기 요 이베리아까지 누가 먹어요? 우마이야가 먹어요. 게다가 여러분 어디까지 가느냐? 여러분 인도에 여러분 여기 인더스 어디야? 인도의 인더스 쪽까지 가서 봐봐. 여기 이렇게 여기는 이미 먹고 있는 거지. 여기 포함해서 여러분 이 우마이야 왕조가 엄청나게 영토를 넓힙니다. 그래서 이거야 이응이에요. 다시 해보자. 우마이야 왕조는 세 번째 이까지 간다. 어디? 무슨 반도? 이베리아 반도와 어디?
무슨 더스? 인더스강까지 간다. 그럼 당연히 이베리아 가려면 어디도 먹어야 돼. 요 가운데 무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도 먹은 거죠. 그래서 와 장난 아니다.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는 이까지 갔다. 어디? 이베리아 반도. 어디? 인더스까지 갔다. 그런데 여러분 마침 요때 여기가 바로 서양의 뭐냐?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서양의 게르만족이 세운 무슨 왕국이었어요? 프랑크 왕국이야. 그러면 잘 됐다. 이베리아까지 간 우마이야 왕조가 프랑크까지 먹고 싶은 거야. 어디까지 여러분? 프랑크. 그러면 요때 지금 현재 요만큼은 무슨 제국이에요? 비잔틴인데 비잔틴이 멘붕이 온 거야. 왜냐? 지금 비잔틴 여러분 이슬람이랑 싸우고 있는데 그나마 뒤에가 여기가 프랑크 왕국이라 프랑크 왕국이 막아주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프랑크 왕국이 망해버리면 생각해보죠 여러분. 요게 예를 들면은 비잔틴 제국이면 여기서는 지금 이슬람이랑 싸우고 있고 여기는 같은 기독교인 무슨 크야? 프랑크 왕국인데 만약에 여러분 프랑크 왕국이 멸망하면 양쪽으로 이슬람에게 공격을 받겠죠. 그러면 기독교는 이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마이야 왕조가 이베리아 먹은 다음에 드디어 어딜 쳐들어가요? 프랑크 왕국을 수십만 명이 쳐들어가서 완전 망할 뻔했는데 이때 프랑크 왕은 굉장히 무능했나 봐. 별명이 뭐야? 농부. 뭐냐? 왕인데 농사가 좋긴 한 건데 왕이면 여러분 왕답게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때 프랑크 왕국의 왕이 아무 생각 없이 마차 타고 막 농사만 짓는 거야. 이때 여러분 자 해볼게요. 여러분 지어보자. 자 프랑크 왕국의 궁제, 궁궐의 재상 왕 밑에 여러분 승상이었던 자 알죠? 카롤루스 여러분 마르텔이 야 큰일 났다. 지금 이베리아 반도를 먹은 무슨 이야? 우마이야 왕조가 이베리아를 먹은 다음에 우리 무슨 왕국을 쳐들어오고 있다? 프랑크 왕국을 쳐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프랑크 왕국은 왕도 무능하고 군대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요 카를로스 마르텔을 서양에서는 거의 무슨 급이야? 헤비급이야? 이순신 장군급이에요. 이순신 장군급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기적을 만들어내요. 바로 어디냐? 여기 해보자. 투르 푸아티에 여러분 전투에서 732년 바로 여러분 우마이야 왕조 군대를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르 푸아티에가 어디냐? 프랑스 요쪽이에요. 요쪽 투르 푸아티에. 야 벌써 말만 들어도 프랑스어 같죠. 그래서 투르 푸아티에 전투에서 프랑크 왕국의 궁제 내지는 궁제는 뭐냐? 궁궐의 재산, 궁궐의 신하예요. 카를로스 마르텔이 여러분 5번 투르 푸아티에에서 여러분 뭐를 막아낸 거야? 이베리아 반도를 먹었던 우마이야 왕조를 막아낸 거예요. 이거 되게 잘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 다음에 자 1분 복습. 카를로스 마르텔이 이렇게 프랑크 왕국을 구했죠. 왕도 아닌데 투르 푸아티에. 그래서 힘이 세지니까 그의 아들 여러분 나중에 기억나요? 무슨 피핀이 프랑크 왕국을 계승해서 지가 왕이 됐잖아. 그쵸? 그 다음에 피핀의 아들이 그 유명한 카롤루스 뭐가 되는 거야? 대제가 되는 거잖아. 여러분 이거 다 기억나야 돼요. 프랑크 왕국. 자 그럼 이제 지어보겠습니다. 자 연도 660년에서 750년까지 봐보자. 무함마드 정통 칼리프 다음에 무슨 왕조? 우마이야 왕조. 얘 때문에 이슬람이 두 개로 갈라지죠. 무슨 파? 숫자가 많다? 수니파. 수니파는 알리 죽였으니까 혈통 중요하지 않죠? 90%. 수니파 반대가 뭐야? 소수다. 시아파 10%. 자 그러면은 우마이야 왕조는 당연히 수니파죠. 두 번째 수도 무슨 쿠스? 쿠쿠다스야 다마스쿠스야? 다마스쿠스 어디? 여기 지워졌네. 여기 시리아. 두 번째 어디까지 갔어요? 롯데리아야 이베리아야? 이베리아. 어디? 인더스. 그 다음 어디 먹었어요?
북아프리카. 그러면 욕심의 끝이 없죠. 무슨 이야 먹은 다음에 이베리아 먹은 다음에 프랑크 왕국 쳐들어갔다가 궁제 5번 카를로스 마르테라테 완전히 지죠. 자, 5번 투르푸아티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또 다른 거 해줄게요. 우마이야 왕조의 그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해보자. 이 우마이야 가문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아랍인 무슨 주의를 하느냐? 제일주의를 해요. 무슨 말일까? 이때 봐봐 여러분. 자, 한번 지도 그려볼게요. 요거를 좀 설명을 들으면서 해야 돼요. 그냥 외우면 공부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사는 민족이 지금 무슨 족이에요? 아랍족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어디도 먹었어? 사산족 페르시아도 먹고 인도스 근처도 갔고 이집트도 먹고 북아프리카도 먹고 이베리아도 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러 민족과 국가가 합쳐졌죠. 그러면 아랍인은 전체 인구의 10%야. 그러면 나머지 90%는 이베리아, 북아프리카, 이집트, 이란 애들이라고 페르시아 애들인데 이 사람들도 무슬람이 됐어요. 이슬람이 됐다고 쳐보자. 근데 같은 이슬람인데 자 우마이야 왕조는 차별주의를 해요. 뭐냐? 이슬람 중에서도 아랍인들만 어떻게 해요? 고위 무슨 족을 줘요? 관직을 주고 같은 이슬람인데 너 페르시아 계통이잖아. 너 아프리카잖아. 너 이집트인이잖아. 너 이베리아이잖아. 그러면 같은 나라고 같은 이슬람인데 아랍인이 아니면 차별을 합니다. 그럼 물어보자. 이렇게 엄청난 대제국을 만들었어요. 누가? 우마이야 왕조가. 그런데 10% 자기네 아랍족만 엄청 우대하고 자기 나라 국민인데 같은 이슬람. 야, 그럼 여러분 봐봐. 원래 여러분 그 이슬람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뭐야? 평등이죠. 민족이 뭐건 피부 색깔이 뭐건 이슬람 믿으면 누구나 여러분 다 평등한데 요 우마이야는 굉장히 옹졸해요. 옹졸해가지고 아랍인 제일주의야. 같은 이슬람이지만 아랍 애들만 모든 걸 다 해주고 같은 이슬람이지만 아랍인이 아니면 차별하니까 여러분 당연히 누구 많이 차별했겠니? 가장 많이 차별한 거 무슨 파? 시아파. 엄청 차별했겠죠. 탄압을 했겠죠. 그 다음에 아니다. 비아랍. 아랍인이 아닌 비아랍 이슬람도 엄청 차별했겠죠. 그럼 물어보자. 야, 그러면은 사실상 우마이야 왕조 100년도 못 가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시아파 차별하고 비아랍 이슬람 차별하니까 여러분 불만이 점점 쌓이겠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자, 해보자. 재밌어요. 결국 여러분 750년에 자 여러분 아바스 왕조가 나타나면서 무슨 왕조를? 우마이야 왕조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아바스 왕조는 일단 같은 무슨 파예요? 수니파야. 수니파인데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개방적인 수니파예요. 왜냐? 요 아바스 왕조가 누구를 끌어들이느냐? 무슨 파? 시아파와 그 다음에 비아랍 이슬람의 뭐를 받아요? 여러분 도움받아가지고 아바스 가문 순위파지만 시아파 끌어들이고 비아랍 이슬람을 여러분 도움받아가지고 우마이야 왕조를 멸망시키고 여러분 750년에 이슬람의 4번째 왕조인 10번 해볼게요. 무슨 바스 왕조가 들어서요? 아바스 왕조가 들어서는 거야. 이렇게 해와요. 아바스 왕조는 바다 같은 왕조다. 아바스 왕조 세우자마자 야! 우리는 평등이다. 무조건 이슬람 교도는 절대 차별하지 않겠다. 이슬람만 믿으면 자 이란 사람 시아파든 비아랍권이든 차별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서 누구나 관리에 등용을 하겠다
해서 여러분, 받아갔다. 요 아바스 왕조는요, 진정한 여러분, 이제 개방적인 무슨 제국이 되는 거야? 이슬람 제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 맞춰봅시다. 로마나, 봐봐, 여러분. 옛날에 로마에, 이거는 바로 전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전성기나 미국 전성기일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 개방성이에요. 왜냐? 힘이 강해져서 개방적이 됐는지, 개방성이 돼서 힘이 강해진지는 뭐 약간의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자, 해보자. 로마. 예전에, 지금 아니야. 지금 모르겠어. 미국 약간 쇠퇴하니까. 그 다음에 중국의 당나라. 여러분, 로마 사람이 아니더라도 의사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군사적 능력이 특출하든가 어떤 재주가 있으면 무조건 여러분 로마 사람이 아니더라도 무슨 권을 줬어요? 시민권을 줘가지고 다 받아들여줬어요. 미국도 여러분, 야, 다 와. 어떤 민족인지 국가든지 우리 미국에 와서 아메리카 드림을 끊고. 당나라, 여러분, 수많은 인재들을 일본, 신라, 발해에서 받아들였죠, 여러분. 그래서 개방적인 나라가 굉장히 여러분 국제적이고 잘 나갔다고. 그랬을 때 우마이야 왕조보다 100배, 10배 개방적인 게 무슨 바스 왕조가 되는 거야? 아바스 왕조야.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어볼게요. 결국 아랍인 제일주의 차별했던 무슨 왕조? 우마이야 왕조는 망하고, 두 번째 여러분 5번 해볼게요. 무슨 왕조가 들어서요? 여러분 공부하기 편하라고 딱 연도까지 맞췄죠. 750년 받아갔다. 무슨 스? 아바스 왕조. 근데 중요한 건 아바스 왕조도 무슨 파예요? 수니파. 수니파고 시아파 플러스 비아랍 이슬람 교도의 도움을 받아서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능력에 맞게 관리 등용해서 진정한 이슬람 제국이 되었다. 아바스 왕조예요. 그럼 이제 또 재미있는 거 해볼게요.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천천히. 정통, 자, 해보자. 정통, 여러분, 칼리프 시대 때 수도를 굳이 우리가 메카야, 메디나야. 이렇게 메디나로 했죠? 그쵸? 그 다음에 정통 칼리프 다음에 여러분 무슨 이야? 우마이야 왕조가 되죠. 그럼 우마이야 왕조는 여기, 요쯤 되겠죠? 무슨 쿠스? 다마스 쿠스가 되겠죠. 지금의 여러분, 이빨이 시려요. 무슨 화가 되겠어요? 시리아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또 지도 그려볼게요. 자, 자꾸자꾸 하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자,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약간 이상하네. 자, 다시. 지도가 매일 바뀌어요. 자, 바뀌면 여러분, 자, 그러면 750년에 생겨서, 굉장히 오래 가네? 몇 년 가고 거의. 750년에 생겨서 1258년이니까 거의 500년을 가죠. 바로 요 왕조를 지금 배우고 있는, 받아갔다. 무슨 왕조라 불러요? 아바스 왕조야. 그럼 물론 여러분, 저 중에는 힘이 셀 때도 있고 약해질 때가 있겠지만, 아바스 왕조가 이렇게 오래 간 이유가 뭘까? 능력 위주로 간 거야. 그러면 아바스 왕조는 수도를요, 봐봐. 여러분, 다마스쿠스에서 여기, 요쯤. 지금의 이라크의 수도인, 따라해볼게. 바그다드로 760년경에 수도를 10번. 무슨 다드로 갑니까? 바그다드로 가요. 그럼 여러분, 요 바그다드 지금의 무슨 그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역이죠. 그럼 외우기 쉬워요. 아바스 왕조는 첫째, 받아갔다. 차별을 안 했다. 아바스 왕조, 수도가 어디다? 바그다드.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전 세계에서 거의 2번째나 3번째 안에 드는 가장 사람이 많고 문화가 발달한 곳이 뭐야? 바그다드. 여러분,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 신바띠의 모험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모르나? 나만 아나?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해볼게요. 아바스 왕조의 수도는 무슨 다드였다? 바그다드. 무슨 다드? 바그다드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요까지 딱 했어요. 요까지 했는데 하나만 좀 더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 지도는 좀 커야 돼요. 자, 지도를 한번 요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자, 아바스 왕조가 얼마나냐면요. 아바스 왕조가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까지가 지금 무슨 바스 왕조예요? 아바스 왕조야. 근데 여러분, 이때 중국이 무슨 나라느냐? 따라볼게요, 여러분. 당나라예요. 당나라. 이때, 자, 지금 현재 750년이야. 750년 때 여러분, 당나라는 들어본 적 있나? 당현종. 당현종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올라야 돼요? 무슨 산? 알록산, 무슨 기비? 양기비. 그럼 여러분, 요렇게가 그 유명한 여러분 지금 바로 무슨 길이에요? 비단길. 요 비단길을 우리가 무슨 로드? 실크로드. 그 다음에 혹은 사막을 건너간다. 무슨 길이라 불러요? 사막길이죠. 그럼 여러분, 요 비단길, 실크로드, 사막길을 누가 먹고 있었느냐? 당나라 거였어요. 그러면 당나라가 비단길, 실크로드, 사막길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무슨 무역으로? 중개 무역으로 떼돈을 벌겠죠. 근데 여러분, 아바스 왕조가 장난 아니야. 여러분, 봐봐요. 요 아바스 왕조가 생긴 게 언제야? 750년이죠. 생기자마자 1년 있다가 아바스 왕조가 뭐를 먹고 싶어요? 실크로드를 먹고 싶어서 여러분, 당나라와 전쟁을 벌여요. 우리가 그것을 751년 해볼게요. 바다 같은 왕조 아바스 왕조와 당나라가 여러분 무슨 길을 가지고? 비단길을 가지고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를 조금 이따 해볼게요. 이 전투를 무슨 수 전투라 불러요? 탈레스인데 잠깐 했다가 해주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